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브릭에 연재 중인 알후 과작, 알아두면 후회 없을 과학 논문 작성법 연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들어가며 과학자의 핵심 정체성은 과학 논문 생산자로 규정됩니다. 과학자의 범주는 연구자, 지식인, 철학자, 공학자, 기술자, 기업가, 행정가, 교육가, 법률가, 기고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나 과학자 양성소인 고등교육기관이 실질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과학자는 논문을 생산하는 학계 연구자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계 연구자의 정체성은 논문으로 규정됩니다. 이 연재에서는 과학자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인 과학논문, 바로 이 과학논문 작성법을 소개합니다. 알후 과작, 과학논문 작성과 출판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경험 부족, 나쁜 작성 습관, 작성에 대한 불안, 낯설음, 실패에 대한 우려, 피드백에 대한 걱정 등은 초보자의 첫 과학논문 작성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이들을 위해 첫 과학논문 작성 전 알아두면 후회 없을 과학논문 작성법, 알후 과작 연재를 시작합니다. 과학논문 작성 경험이 없는 초보자를 위하여 과학논문의 목적과 형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수한 과학논문 완성에 필요한 작성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논문을 구성하는 각 부분, IMRAD 형식, Introduction, Method, Result, and Discussion을 다루며 이와 관련하여 과학 논문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형식, 과학 논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우수한 과학 논문 작성을 위한 조언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다만 이 연재에서는 논문으로 쓸 주제야 자료가 확보된 이후의 작성 단계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논문 주제 정하는 방법과 연구 설계 등 작성 전 단계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에 알후 과작 연재는 브릭의 논문 과정 연재 중 첫 논문 출판까지의 작성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재하고 있는 뉴로 연재자의 생초보 논문 투고기보다는 포괄적인 작성법 중심의 내용이 될 것이며 논문 자료 수집부터 출판까지의 전체 과정을 연재한 에스피릿 연재자의 논문을 써봅시다 보다는 본문 작성에 집중하게 되는 차별점이 있을 것입니다. 첫 글에서는 알후 과작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논문과 연구자와의 관계, 대학의 논문 작성 지도 의무와 현실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정체성의 기본 단위, 논문. 과학 논문은 연구자의 증명 수단이자 소통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연구자 정체성의 기본 단위는 연구자의 논문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 사회에서는 당신은 어떤 연구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연구자는 CV에 출판 논문 목록으로 답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과학자로 훈련받는 것에 대한 보수적인 해석은 과학 논문 작성법을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과학자 양성기관인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수여의 중요 요건으로 학위 논문 작성과 선배 과학자들에 의한 학위 논문 심사 통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에서도 박사 학위 수여의 필수 요건으로 학위 논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학위 논문의 제출 및 심사.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대학의 박사 학위 수여 필수 요건은 대학 내부의 논문 심사 통과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국제 전문가들의 동료 평가를 통과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학술지 연구 논문 출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학자 사회의 전통적 기준은 연구자를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 논문을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료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구자로 인정받지 못할 만큼 과학자 사회는 연구 논문 작성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과학자 사회에서 연구자로 훈련받는 것은 과학 논문 작성법을 훈련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 생산력으로 개인, 연구실, 학과, 기관, 지역, 국가의 성과가 결정되는 성과평가 구조에서 연구자의 존재에서 논문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구자들이 논문에 매달려 있는 사고와 삶을 갖게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연구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 우수한 대학에 소속되려는 이유는 우수한 논문을 작성하고 이 작성법을 배우기 위한 것으로 수렴합니다. 연구자 양성기관, 대학의 의무, 과학 논문 작성법 교육. 그렇기에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자들이 대학을 통해 과학 논문 작성법을 교육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요 연구 중심 대학 중 하나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원규를 참고하여도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에 대한 논문 지도와 연구 지도를 대학의 핵심 업무로 하고 있으며 대학은 이를 지도교수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주요 규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원 윤리 규정 제6조 연구 지도. 교원은 학생의 연구 및 논문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지도교수 활용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석 박사과정 학생의 학위 논문에 관한 효율적인 연구 지도를 위하여. 학직 제18조 지도교수. 제1항 학생의 학위 논문에 관한 연구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며. 학사과정 연구과목 운영 지침 제4조 논문 지도교수 활용. 제1항 졸업 연구를 수강 신청한 학사과정 학생의 학위 논문에 관한 연구 지도를 위하여 논문 지도교수를 두며. 이를 요약하면 대학은 학생, 학사, 석사, 박사이 연구자로서 우수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총장은 지도교수를 임명하여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작성자의 경우 상위권 연구 중심 대학에서 10여 년간 학위 과정을 마쳤음에도 별도의 교과목이나 지도교수의 논문 지도를 통하여 체계적인 논문 작성법을 배울 수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며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논문 지도와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예는 다음의 장면들과 같습니다. 장면 1. 학사 논문 작성 시 A 학생은 학사학위 요건을 맞추기 위해 B 교수에게 찾아가 졸업 연구 과목 수강을 문의하고 동의를 얻었다. A 학생이 졸업 연구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묻자 B 교수는 C 대학원생에게 말해둘 테니 C 대학원생에게 배우면 됩니다 라고 한다. 학기 말이 되어 A 학생은 B 교수에게 졸업 논문 작성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 B 교수는 C 대학원생에게 말해둘 테니 자료 받아서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라고 한다. A 학생은 졸업 논문 작성 후 B 교수에게 이를 제출하고 논문 지도를 요청하자 B 교수는 C 대학원생에게 확인받고 제출하세요 라고 한다. A 학생은 B 교수에게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한 지도, 작성한 논문에 대한 조언을 받지 못한 채 학사를 졸업하였다. 장면 2. 박사과정 연구 논문 작성 1. 대학원생 박사과정인 D 학생은 박사과정 동안 4년간 이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D 학생은 박사과정 동안 논문 작성 기회가 없었고 이 주제가 첫 논문이다. 박사과정 5년차에 접어들 무렵 F 지도교수는 D 학생에게 이 주제가 마무리되었고 졸업을 준비해야 하니 논문을 작성하세요 라고 하였다. D 학생은 F 지도교수에게 논문 작성은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F 지도교수는 후 한숨을 쉬며 지금까지 논문 써본 적 없나요? 라고 물었다. 잠시 말을 고르던 F 지도교수는 D 학생에게 박사과정 동안 논문 많이 읽었지요? 읽었던 논문 중 우리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과 다른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 중 유사 주제 논문 참고해서 작성하세요. 다들 그렇게 해요 라고 답변하였다. 장면 3. 박사과정 연구 논문 작성 2. 지도학생 G가 지도교수 H에게 박사학위 논문 작성 방법을 물었다. 지도교수 H는 지도학생 G에게 먼저 그림을 만들고 그림에 맞춰서 본문과 그림 법리를 쓰면 됩니다. 이후에 서론, 토의를 쓰고 제목과 초록은 제일 나중에 쓰면 됩니다. 방법 부분은 틈틈이 쓰세요 라고 말한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 지도학생 G는 연구실 선배나 인터넷을 참고하여 논문을 작성하던 중 논문 구성에 관하여 어디에 힘을 주어야 할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뺄지 고민이 되었다. 지도학생 G는 지도교수 H를 찾아가서 고민되는 지점을 설명하며 이 부분이 막혀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의견을 여쭤봅니다 라고 지도를 요청하였다. 지도교수 H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나서 제가 한꺼번에 볼 테니 그때 다시 찾아오세요. 저도 지금 업무가 많고 밀린 논문이 많아서 일일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도교수 H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저도 힘을 쓰겠지만 어찌됐건 G 학생이 졸업하려면 출판 승인된 논문이 필요하고 논문이 없으면 졸업 못하니까 논문을 G 학생이 잘 써야 해요. 제가 학생 때도 그랬고 G 학생 선배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장면 4. 박사과정 지도교수와 면담. 박사과정 초반에 지도학생 I는 지도교수 J에게 묻는다. 교수님, 논문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도교수 J는 대답한다. 많이 써보세요. 많이 써보면 점점 늘어요. 지도학생 I는 갸웃거리며 다시 묻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도교수 J는 대답한다. 그건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네요. 실제로 써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직접 쓰게 될 때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높은 비용의 학비를 지불하고 졸업 요건으로 인하여 논문 연구 과목으로 상당한 학점을 수강합니다. 박사학위의 후반기는 대부분 논문 연구 과목만 수강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비를 지불한 이유는 논문 작성법을 지도받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한편 지도교수는 논문 지도의 의무가 부여된 것과 더불어 논문 지도비와 학생 지도비 명목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대학은 지도교수를 통하여 논문 작성 방법을 지도할 의무가 있으나 이의 관리에 소홀하였고
지도를 요구해야 할 학생들도 우수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당연시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음 세대에서 반복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저자 문제, 표절 문제 등 연구윤리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연구 논문 작성법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점차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여 과학 논문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는 추세로 변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면 작성자의 학사부터 대학원까지의 교육 과정을 돌이켰을 때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과학 논문 작성법을 접하지 못했던 후회가 남습니다. 같은 후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첫 과학 논문 작성 전 알아두면 후회 없을 과학 논문 작성법 연재를 시작합니다. 과학 논문 작성법에 대해 충분히 지도를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이 연재를 통해 첫 과학 논문 작성법에 대하여 정보를 찾아보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연재가 이미 존재하는 논문 작성법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을 마련하는 것이 작성자에게 도전이기도 합니다. 알려진 정보와 작성자의 경험을 종합하여 과학 논문 고유의 형식을 반영하는 작성법을 남은 기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논문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형식으로 2주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